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영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 로봇은 이제부터 이 기업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로봇 기업들의 22년, 23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매출은 꽤 나오지만 로봇 시장 자체에 적자가 워낙에 많았는데요. 로봇이 워낙에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까 적자를 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개선되는 듯 하다가 24년도 작년에 한 번 더 위기를 겪었었는데 이 위기가 왜 왔는지, 그 와중에 로봇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집중해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가장 빠르게 실적 전환을 통해서 국내에서 앞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100%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 하나 더 얻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로봇뿐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내에서 실시간으로 현 시점 급등 유력 대장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업까지 받고 싶다 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증권사들이 증거금을 100%로 이렇게 상향을 하면서 더 이상 빚져서 투자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신용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막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KB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이나 메리츠증권 이외에도 다양한 증권사들이 10종목 중 6개가 로봇주인데, 해당 종목들이 이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기업들의 실적 상태는 아직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신용잔고가 늘어나도 증거금을 변환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탄탄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용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증거금을 건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증권사에서 증거금을 왜 건드렸나 봤더니 기업들의 실적이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주가 급등의 반락 가능성도, 협동로봇 등 실제 수요 부진, 그러니까 실제로 수주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기업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현재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후에 이제 큰 문제가 터질 거라고 걱정이 좀 되다 보니까 증거금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비투를, 그러니까 신용 매수를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대표적인 기업을 한번 보면 23년도 보시면은 실적 상황이 좋지 않죠.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그래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도 많이 안 늘었고요. 적자는 지속하는 모습이죠. 이때는 설비 투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작년에도 이 전망치는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전망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적자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처럼 대표적인 기업 이외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이 아무리 기대감에 많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적에 비해 비투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수요가 부진하다는 겁니다. 로봇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로봇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수요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다만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이클의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미국의 금리 때문인데요. 보통 돈이 많은 기업들은 이자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현금을 주고 기계 장비를 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대출을 껴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안 사겠죠.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금리가 높으면 못 사는 거죠. 왜냐면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사고, 이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금리하고 반대로 가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어떻죠? 보시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꺾이는 듯 했지만 이 꺾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동결되었다는 겁니다. 제조업은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애초에 제조업은 보통 5%대 이 영업이익이 남는다라고, 그러니까 5%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현재 금리 수준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제조업들은요, 금리가 오르면 이익을 제대로 못 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윤이 작기 때문에 금리 1%에도 정말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요의 둔화로 인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금리가 떨어지는 듯 했으나 또 동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은 4.25%에서 4.5% 수준의 금리를 동결하고 지금으로서는 이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서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을 예상해보는 지표가 최근에 4점 초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2%지만 1년 뒤 물가 상승률은 4%로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될 것처럼 흘러간다면 그럼 진짜 최악의 경우겠죠. 그래서 로봇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제조 장비를 이 로봇을 사들여야 되는 제조 기업들이 로봇 기업들에게 장비를 사오지 못하는 모습이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적의 수주가 증가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이렇게 저렴한 로봇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로봇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중국 로봇들이 저렴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오면서 저렴한 가격대로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이 중국하고의 갈등이 있죠. 중국이 만드는 제품 믿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들어오는 거 다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국산 로봇들이 미국에 판매가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사실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겠죠. 너무 싸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이 특히나 더욱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실적 기대가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일까? 바로 대기업과 협업하는 기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최근에 뉴로메카처럼 이렇게 대기업들하고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물류 자동화 라인이나 로봇 자동 생산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들에게 수주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관련됐다거나 지분을 나눈 상태거나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매력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근데 보고 계신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좀 후속주로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혹은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바로 현대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삼성, LG, 한화랑 똑같다고 보실 수 있는데 매수를 권장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유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역시나 현대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차의 로봇 자동화입니다. 앞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레인보우가 삼성의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자동화의 진심이기 때문에 로봇 투입이 생각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동화 분위기가 자동차 업계에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물량을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로봇 기업이 어디였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공장에 로봇들을 투입하겠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매년 생산량이 10배씩 늘어나면서 2년 뒤에는 100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완전 자동화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로봇들을 다른 기업들한테까지 판매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냈었습니다. 워낙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을 현대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현장 도입 시작, 현대차 아틀라스 인간 수준의 작업 능력. 자, 아틀라스는 여기 있죠. 요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 검증 통해 능력 비약적 발전 가능. 현대차 상용화는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의 최첨단 시설로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인데요. 최대한 자동화시켜놓은 공장들을 지어놓고 투입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전 세계에 있는 로봇 공장에 아틀라스라는 현대차만의 로봇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이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대량 생산도 하고 해서 이 매출이 가장 빨리 발생할 것 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뭐 삼성, LG 다 있지만 특히나 테슬라가 로봇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의 로봇 기업들이 더 빨리 도입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리기 전에 이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입니다. 사실 이게 좀 핵심인데요. 최근에 현대가 로봇 기술이 부족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상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재 2,400억 원을 들여 지분 20%를 확보하고 이후에 이 유증 참여를 통해서 지분율을 21.27%까지 올린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연도 6월 달에 추가적인 풋옵션 계약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분 인수를 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의선 회장의 투자인데요. 여기 승계 작업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로 상장을 시키고 돈을 벌어서 자신의 기업 승계를 완성하고 싶기 때문이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순환 출자 구조이긴 한데요. 후계자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에 비해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회장이 결정되고 나서 완벽하게 승계해야 되는데 상속세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돈은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겠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현대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없던 돈도 다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거의 몰빵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상장을 시켜야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매도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슈가 한 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즉 흑자 전환이 나와야겠죠. 기업이 흑자가 나야 평가를 잘 받고 상장도 시키고 주가도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로봇을 빠르게 도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로봇 투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로봇 상용화, 돈이 가장 빨리 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현재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 로보틱스가 프리 IPO 이 투자 유치에 나서며 최소 7조 원대 몸값을 기대하고 있고 이번 투자로 HD 현대 로보틱스는 2년 내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확실히 상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재 로봇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에 비해서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조심해야 될 만큼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기대감은 큰데 왜 안 좋은지 찾아봤더니 금리가 너무 높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업, 그러니까 실적 개선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정해져 있는데 보통 대기업과 엮여있는 기업이 괜찮게 보인다. 근데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현대 관련된 기업들이 괜찮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현대차의 로봇 자동화에 시키기 좋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자동화는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현대 입장에서는 벤치마킹하기 좋을 수 있다는 점. 원래 개척하는 자가 몇 배는 힘든 법이니까요. 그쵸? 두 번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정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기업이 적자면 당연히 상장하지 못하겠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 상장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흑자 전환이 필수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위해서 상용화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 준비한다 말씀드렸었죠. 상장을 준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세워놓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누구보다도 물밑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관련 종목 놓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 무벡스와 SP 시스템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 관련 기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자동화 공장들이 들어가면서 물류 자동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부터, 자, 여기죠.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기관, 그 중에서도 금투 쪽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자,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은 굉장히 높지만 실적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니까요. 실적이라는 건 나중에는 증명이 되겠지만 그 기간이 단순히 몇 개월 만에 증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이 확실하게 조정받기 시작한다면
현대무벡스 혹은 SP시스템스 요런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관심을 좀 두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이 가장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은 종목들, 가장 실적이 빠를 것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로봇 섹터 이외에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현 시점 급등이 유력한 대장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대장주 레포트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무료 나눔 해드리고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레포트는 앞으로 시장에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기업 탐방을 직접 다녀온 뒤에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 AI 대장주죠. 자, 그래서 기업 탐방 이후 보고서 날짜를 보시면 11월 6일 보이실 텐데요. 자, 이렇게 공유드린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 114%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SPG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주로 상승이 나와줬던 기업이죠. 자, SPG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을 마치고 12월 3일, 자, 보이실 텐데 12월 3일에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드린 시점 12월 3일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7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부터 주도 테마의 대장주로 기대되는 급등 유망 종목을 무료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아래에 설명란 말고 댓글창 클릭하시면 제가 현 시점 급등 유망 종목 받기라고 고정 댓글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30초만 끝나는 간단한 설문만 작성해주시면 끝 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집필한 핵심 매매법이 담긴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만 좀 보면 HTS 세팅부터 캔들에 대한 내용이나 차트 패턴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법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활용하는 조건 검색식까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은 주황색으로 마스킹돼서 가려져 있지만 받아가실 자료집에서는 마스킹된 부분 제외 하고 원본으로 받아가실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이나 핵심 매매법 또한 최대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다뤘고 실용적인 내용만 담았으니까요. 이 자료집을 교재 삼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서 건강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구독자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에 댓글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인사이트를 쌓아나가다 보면 100%의 확률은 아닐지라도 남들보다 1%, 2%, 3%라도 더 높은 종목들 잡아나가면서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